캡틴, 선, 토트넘 최초의 주인공이 되다. 최종전에서 1AS 정립 오른쪽 화살표 세 번째, 10에서 10 달성.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구단 역사상 최초로 개인 세 번째, 10에서 10을 달성했다. 토트넘은 20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영국 셰필드에 위치한 브레몰 레인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8라운드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3에서 0 완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20승 6무 12패, 승점 66점을 기록. 리그 5위를 차지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FA컵 우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진출을 확정지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을 획득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한 토트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더라도 이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포기할 순 없었다. 만약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패하고 첼시가 본머스를 꺾는다면 토트넘의 순위는 6위로 떨어진다.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잉글랜드 FA컵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잡는다면 UEL 진출 자격은 토트넘이 아닌 맨유에 넘어가게 된다. 토트넘 입장에선 UEL 진출을 100%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5위를 지켜야 했다. 손흥민 역시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있었다. 바로 개인 세 번째, 10에서 10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 이 경기 전까지 리그에서 17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1어시스트만 더 추가한다면 10에서 10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 구단 내에선 최다 기록자가 되며 모하메드 살라, 디디에 드로그바 등 전설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최종전에서 토트넘은 좋은 경기를 펼쳤다. 원정이긴 했지만 상대가 최하위 셰필드인 만큼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축구 통계 매체 포스코어드 기준 점유율은 무려 76.1%에 달했고 슈팅도 18회나 시도했다. 결과도 챙겼다. 전반 14분 데얀 쿨루셉스키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리드를 잡았고 후반전엔 페드로 포로와 쿨루셉스키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3에서 0 승리를 챙겼다. 주목을 받았던 손흥민의 업적도 이뤄졌다. 손흥민은 전반 14분 쿨루셉스키에 득점을 어시스트하면서 리그 10번째 도움을 적립했고 개인 3번째 10에서 10을 달성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초로 3번이 10에서 10을 기록한 선수가 됐으며 살라, 드로그바와 동률을 이루게 됐다. 골키퍼라도 뛸게요. EPL 최정상 공격수 선 폭탄 발언. 포스테코글루 감독 화들짝, 절레절레. 토트넘은 22일 오후 6시 45분 이하 한국 시각 호주 멜버른의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치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은 21일 멜버른 AAMI 파크에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섰다. 빡빡한 일정이다. 토트넘은 20일 셰필드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최종전을 치른 뒤 호주로 이동했다. 영국 언론 풋볼 런던에 따르면 현장에선 선수단의 시차 적응과 컨디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정 경기 뒤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날아왔다. 월요일을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며 우리도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큰 경기 일정이 있었더라면 이런 스케줄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절했을 것이다. 내년에 우리가 유럽 대항전에 나가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24명을 데려왔다. 셰필드전에 나섰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등 일부가 제외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는 개인 사정으로 시즌 종료 직후 조국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다. 호이비에르는 셰필드전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다. 경기 뒤에도 통증을 느꼈다. 곧바로 호주행 비행기에 오르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믿을 건 역시 손흥민이다.
공식 기자회견장에 나온 손흥민은 살신성인 자세를 보였다. 시즌 내내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한 것에 대한 질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감독의 결정이다. 어떤 포지션에서든 뛸 준비가 돼 있다. 감독님이 날 골키퍼로 투입한다면 골키퍼로 뛸 것이다. 상관없다. 고 말했다. 옆에 앉아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깜짝 놀란 듯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한편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35경기에서 17골 마이너스 10도움을 기록했다. 2019에서 2020 시즌 11골 마이너스 10도움을 기록.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10골 마이너스 10도움 클럽에 가입했던 손흥민은 2020에서 2021 시즌 17골 마이너스 10도움에 이어 세 번째로 10에서 10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EPL 역사상 3회 이상 10에서 10클럽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6명이다. 디디에 드록바, 프랭크 램파드, 에릭 칸토나,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손흥민이다. 3. 사우디 다녀오면 이렇게 됩니다. 커리어 망쳤다. 국대까지 탈락.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21일 한국 시간 다가오는 여름 열리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럽축구 선수권대회 유로 2024 예비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커티스 존스, 이상 리버풀, 코너 갤러거, 첼시, 코비 마이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데클런 라이스, 아스널, 그리고 애덤 워튼, 크리스털 팰리스이 뽑혔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잉글랜드 대표팀의 핵심 주드 벨링엄은 공격수로 분류됐다. 현지에서는 핸더슨의 명단 제외가 화제거리다. 10년 넘게 잉글랜드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지며 3번이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와 3번이 월드컵을 경험하는 등 A매치 81경기를 소화한 잉글랜드의 허리였던 핸더슨이지만 이번에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외면당해 예비 명단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핸더슨이 경쟁을 뚫고 발탁될 만한 자원인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다. 지난 겨울부터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의 명가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핸더슨은 이번 시즌 9경기에 선발 출전해 3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라이스, 갤러거, 마이누 등 젊은 피와 비교하면 여러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현지 매체들은 핸더슨의 경기력이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리티파크로 이적한 뒤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핸더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뛰었던 기간은 반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분석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핸더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면서 그의 진실성과 신뢰 그리고 잉글랜드 커리어를 망쳤다 라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핸더슨을 유로 2024 최종 후보 명단에서 제외시켰고 핸더슨의 잉글랜드 국가대표 커리어는 완전히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다. 매체는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 선택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다. 핸더슨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정권 밑으로 가 명성을 잃었고 이제는 잉글랜드 선수 커리어를 끝냈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력만 두고 봐도 핸더슨이 뽑힐 이유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텔레그래프는 과거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었던 라파엘 판데바르트가 아약스에서 뛰는 핸더슨의 경기력에 대해 그는 항상 옆으로 혹은 뒤로만 패스한다. 그런 패스는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평가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핸더슨은 스티븐 제라드 감독과 함께 중동에서 돈의 유혹을 받고 유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벤치에 갇힐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도박을 걸었고 그것이 비참한 역효과를 냈다 라고 했다. 선덜랜드를 거쳐 리버풀에서 오랜 기간 뛰었던 핸더슨은 지난해 여름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아리티파크의 러브콜을 받고 유럽 커리어를 정리했다. 하지만 핸더슨은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
곧바로 유럽의 새 팀을 알아보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약스로 이적했다. 체류했던 기간과 별개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이 결과적으로 독이 된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핸더슨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으로 동과 대표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핸더슨은 둘 다 얻지 못했다 라고 꼬집었다. 4. 클롭 이번엔 누녜스와 충격불화 포착 배은망 덕하다 팀에서 나가라. 위르겐 클롭 감독과 다르윈 누녜스 리버풀 위 불합과 예상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리버풀 선수단이 팀을 떠나는 클롭 감독에게 가드 오브 아너를 진행했는데 누녜스만이 동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는 20일 한국 시간 한 바디 랭귀지 전문가는 누녜스의 제스처가 클롭 감독과 확실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며 리버풀 팬들은 누녜스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0월부터 리버풀을 이끈 클롭 감독은 지난 1월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올 시즌을 마치고 정든 리버풀을 떠나기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울버햄프턴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최종전은 클롭 감독의 고별전이었다. 이 경기를 마친 뒤 9년간 고생한 클롭 감독을 떠나보내는 가드 오브 아너가 열렸다. 선수단이 양쪽으로 도열의 길을 만들었고 클롭 감독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때 선수들은 클롭 감독을 보면서 박수를 보냈다. 스승에 대한 존중 위임이었다. 그러나 누녜스는 달랐다. 심드렁했다. 그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클롭 감독의 눈을 피했다. 그야말로 어색함이 감돌았다. 매체는 리버풀 팬과 스태프, 선수들은 클롭 감독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누녜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리버풀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클롭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신체 언어 전문가인 데런 스탠트는 이 장면을 두고 누녜스는 분명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클롭 감독을 축하하는 순간과 분리되길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둘 사이에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클롭 감독을 위해 박수를 보내지 않는 행동은 클롭 감독의 속마음과 비례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클롭 감독 역시 심드렁한 누녜스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리란 시각이다. 스탠트는 우리 모두는 선수와 감독 사이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불만을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나머지 팀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누녜스는 클롭 감독에게 확실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들췄다. 한 팬은 모든 선수가 클롭 감독에게 박수를 보냈다. 한 명만이 안 했다. 경기 후 마지막 팀 토크를 할 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선수 말이다 라고 돌려 비판했다. 또 다른 팬은 너무 배은망덕하다. 클롭 감독이 아니었다면 누녜스는 1년 만에 쫓겨났을 거다. 존경심을 보여주지 않을 거면 팀에서 나가라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녜스는 2022년 7월 클롭 감독의 부름을 받아 리버풀에 입단했다. 누녜스의 활약은 세간의 큰 기대에 못 미쳤다. 올 시즌 리그 36경기에 나서 11골 8도움을 올렸지만 잦은 빅 찬스 미스로 리버풀 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